MSCI 정기 변경 결과가 나왔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ET, 에코프로비엠까지 신규 편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혜라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세계 주가 지수입니다. 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국제 지수여서 미국의 펀드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이 펀드 운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 변경이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이뤄집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 반기 리뷰, 분기 리뷰 이렇게 나눠지는데 반기 리뷰는 5월과 11월에 이뤄지고요. 분기 리뷰는 2월과 8월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이뤄집니다. 이 지수 안에 종목이 변경이 될 때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변경이 되는데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주주 지분이나 보호예수 물량을 제외한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들의 시가총액 합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편입이 되거나 뺄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MSCI가 8월 분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요. 7월 말에 10거래일 중에 하루를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해당 일의 시총과 유동 시총을 살펴서 편출입 종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3가지 종목이 편입이 되게 된 건데요. SK 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새로 들어가게 됐고요. 반면 KMW는 MSCI 한국 지수에서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만한 것이 이 SK텔레콤이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가 되면서 MSCI 지수 내에서 비중 축소가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이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MSCI가 외국인 보유 한도에 근접한 종목은 편입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비중 축소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편입 가능성이 거론이 됐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편입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서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은 103개에서 105개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 교체가 이뤄지는 시점이 중요할 텐데 8월 31일 종가 부근에서 종목 교체에 나설 예정이고요. 이 종목 변경이 이뤄진 지수 발효일은 9월 1일이 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편입 얘기도 있었죠. 이번엔 빠진 건가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MSCI 한국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좀 혼동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MSCI가 지역별로 또 구분을 했는데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그리고 이 신흥국 지수는 아니지만 프론티어 시장 기업들로 구성이 된 이 프론티어 지수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카오뱅크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MSCI는 신규 상장사가 상장일이나 그 다음 날의 조기 편입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된다면 해당 종목을 지수에 조기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이루어지는 정기 변경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항목이고요. 카카오뱅크는 이번 조건을 충족을 하게 돼서 편입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조기 편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10거래일 이 장 마감 이후에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6일에 코스피에 상장이 됐죠.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편입일은 20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아쉽게도 크래프톤은 지수 조기 편입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보됐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다음번 정기 리뷰에서 이 편입 여부가 다시 한번 검토되니까 그 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또 한국 지수에서 빠진 종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편입 편출에 따른 수급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분기 리뷰에 따라서 아무래도 종목 리밸런싱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수급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편입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탄력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화가 이뤄지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입 편출 종목에 대해서 이 수급 예상안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이 표로 만나보실 텐데 지금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그 예상 수급안을 좀 내놨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3,400억 원 수준 유입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엔과 SKI테크놀로지 역시나 각각 2천억 원에서 1,700원 정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 편출되는 종목이죠. KMW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다. 자금 유출이 예상된다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K텔레콤 앞서 그 외국인 지분율 증가 때문에 비중 축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500억 원 정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정도 신규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수급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좀 선점을 하셔야 될 텐데 투자 전략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 MSCI 변경 이슈로 투자 전략을 꾸리신다면 리뷰일에 매수하고 변경일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변경일에 매도를 하는 이유는 이 패시브 자금이 리밸런싱일에 동시효과 때 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편입된 종목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발표일이죠. 오늘 매수하셔서 그 이후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 별개로 살펴보실 것이 이 과거에 MSCI 지수에 조기 편입된 IPO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 편입 때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보다는 좀 불규칙적인 변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지금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은행주나 금융주에 비해서 좀 PER, 주가 수익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그런 기회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이 나왔습니다.